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 반등을 노려보고 있긴 한데 힘이 네. 약간은 부족해요. 약하죠. 그리고 오후장에 또 일본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약하지만 반등, 오늘장을 말하고 있네요. 네. 일단 반등이 약하긴 한데 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대부분의 악재가 좀 소멸되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추가 하락하게 나왔던 일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쨌든 좀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어쨌든 남은 연말 동안이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 어제 일본의 정책 리스크가 좀 있었죠. 일본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니지만은 금리 인상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YCC 정책, 이 수익률 곡선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를 0.25% 변동성이 0.25% 이하로 나올 수 있게 제한하고 있던 건데 그걸 0.5% 올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긴 하지만은 금리 인상과 같은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어제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구로다 총리가 지금 뭐 이 금리 인상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통화 정책 변경도 아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그 일본의 이 총재가 내년 4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본의 정책 변화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했지만은 좀 내년에 잠재적인 악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일단은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테슬라가 급락에 나오면서 시장을 짓눌렀지만은 다른 기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년 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내년 이 상반기를 지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어제 올리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당연히 좀 그 반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은 이미 올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와주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낙폭에 대한 이 저가 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외에 나이키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간에 11%, 최종 13%인가 14%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분기 매출과 이익이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이 85센트, 예상이 64센트였는데 순이익이 85센트 나온 겁니다. 서프라이즈에다가 나이키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공급망이 좀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 우려감에 시장이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공급망 해소,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조정 나온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 동안에 우리가 큰 폭의 상승보다는 결국 이 큰 폭의 상승을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봐야겠습니다만은 단기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좀 대비하신다 하더라도요 단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선 너무 좀 우려하지 말고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갈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장중에 미 선물이 1% 넘게 나스닥도 좀 하락을 그렇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지난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살아남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그래도 워낙 시장을 못 믿겠으니 종목을 믿어보자,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해서 네. 바로 전일에 소개해드렸던 게 인디에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에프가 이제 제가 재건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10% 넘게 올랐던데요. 네. 아침에 급등 나왔다가 지금 이제 5%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 보는 게 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나토 핵심 국가들하고
하루에 그 세 차례 통화했거든요. 네.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터키랑 세 차례 통화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봤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협상 가능성 또는 휴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인디에프가 이 쌍용건설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대 어떤 그 인디에프의 상승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 목표가 2,000원까지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중요 저항선을 좀 넘어갔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 리오프닝 쪽이요. 당장은 좀 그 중국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어도 1월 이후에는 이제 폭증할 걸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리오프닝 역시 빼놓지 않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결국 남은 연말은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또 좀 내용이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두 가지 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선별해 봤습니다. 네.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죠. 중국의 감기약 품귀가 한국으로. 네. 아니, 제 주변에도 이번에 코로나는 아닌데 A형 독감이라던가 그냥 독감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한국에도 많고 네. 사실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유럽도 난리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이 독감도 지금 전파력이 엄청 높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게 좀 일부 지역에는 부족한 사항이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 친동생이 중국 가 있는데 지금 그 쪽의 지역이 네. 거의 뭐 전멸돼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감기약이요. 일부에서는 지금 뭐 낱개로 팔 정도로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해요. 이미 두세 배 올랐고. 그래서 요 상황 한번 좀 보면서 관련주 중에 핵심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따리상, 중국의 보따리상이 마스크를 쓰러 간 이후에도요, 감기약을 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사하고 지금 이제 보따리상이 원래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서 보따리상이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요, 제약회사하고 접촉해서 지금 대규모 관계가 사갈 수 있다. 이런 첩보까지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료 시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자가 치료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해열제라든가 감기약, 진행거담제 같은 이 코로나 치료제를 사는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치료하다 보니까는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품귀 상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안 걸린 사람도 내가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사재기 하다 보니까는 감기약 같은 게 품귀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보따리상들이 제약사를 접촉 후에 대량 구매 시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약사의 관계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도매상이나 제약사 접촉해서 감기를 대량으로 사려는 그런 첩보가 있었고 지금 이제 어떤 그 통계 잡히지 않는 그런 물량을 사가려고 한다. 그만큼 뭐 상당히 좀 도직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은 대만 쪽에서도 지금 감기약을 구하기 위해서 좀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해외 반출 금지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감기약이나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초기처럼 사재기 조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해외 반출 금지, 뭐 마스크라든가 감기약, 뭐 해열제, 뭐 진행거담제 이런 것들도 지금 해외 반출 금지를 할 정도까지 보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라든가 지금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해열제, 감기약 등을 좀 만들어서 팔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쪽에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사 접촉 후 대량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 정말 중국하고 연관되면 다 일단 사재기라는 키워드가 그렇죠. 붙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감기약 품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뭐가 있는지, 뭐 원료를 납품하는 곳인지, 지난번처럼 항생제와 관련된 종목인지, 네. 아니면 감기약과 관련된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아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은요, 대원제약입니다. 네. 대원장이 이제 콜대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항생제 만드는 국제화품을 말씀드리면서 50%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대원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번 올랐다가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대원제약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시겠지만 콜대원으로 유명한데, 콜대원 매출이 코로나 이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감기약 관련해서 많은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감기약을 팔면서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기회를 봤을 때 콜대원 매출 3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래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한 70억 정도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올 상반기에만 220억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매출만 3배 증가한 거고, 이 콜대원 이외에도 해열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진해거담제 매출이 성장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원제에서 지금 팔고 있는 해열 소염 진통제 펠루비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나와서 92억 나왔고, 진해거담제 코데안 포르테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만 178억 매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기약부터 해열 소염 진통제, 진해거담제 여기서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감기약이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중국, 유럽, 미국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매출을 4,800억, 영업이익이 508억 이상 전망하고 있는데 3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에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이 지금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중국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월 말이 중국의 춘절인데요. 원래 이런 춘절 때는 중국이 이동을 제한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본다면은 이동을 제한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러한 상황도 오래 갈 수 있다라 본다면 이 감기약과 해열 소염 진통제, 진해거담제 판매하고 있는 대원제약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국제화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었던 18,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500원의 손절가, 목표 주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어떤 키워드에 있는 종목인지 바로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XR 투자 시작이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애플이 상반기에 내놓을 거다라고 하다가 대만형 기자가 하반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쫙 가라앉힌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애플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 CES의 화두는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될 것 같다라 본다면 일단 삼성의 XR 투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공장에 장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우리가 뭐 어떤 투자 시점을 좀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삼성의 XR 투자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이제 마이크로 OLED, 우리가 올레도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XR 기기에는 그냥 OLED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질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지금 마이크로 OLED에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탕전 공장에서요. A2 라인에 이 마이크로 OLED를 시험 생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발주가 완료가 되고 장비가 입고되면은 시험 생산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24년,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6.4K, 6,400만 장 생산 라인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 OLED가 OLED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기판에 이제 픽셀 박는 거지만은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리콘 기판에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픽셀을 이제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선명도가 좀 커지는 건데 지금 2025년도까지 봤을 때 XR 기기 시장이 2030년 10억 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기기가 12억 대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10억 대까지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의하면 XR 시장은 매해 50% 성장해서 2027년도에는 10조까지 좀 보고 있고, 다른 시장 조사 업체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3천만 대인 수준의 XR기가 2025년도에는 출하량이 1억 5천만 대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2030년에는 10억 대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XR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에 지금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투자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 마이크로 OLED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네. 내년 CES의 가장 큰 화두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애플이 상반기냐 하반기냐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 하반기 역시도 확정된 게 아니고 네.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오는 거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투자를 늦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APS 홀딩스를 갖고 네. 오셨네요. 기기와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 이 올레도스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이게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의 그 OLED가 600ppi거든요. 근데 지금 3000pp가 필요한 건데 지금 APS 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3000ppi 패널을 개발을 했고 네. 샘플 생산까지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XR 기기에는 이 APS 홀딩스의 증착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가장 큰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계 최초로 RGB급 마이크로 OLED 개발했다라는 건데 원래 1000pp이급까지 개발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연도까지 3000pp급 개발이 목표였는데 개발돼서 지금 샘플 생산이 완료가 좀 됐다고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스마트폰이 600pp이고 지금 기존 XR은 3000pp이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APS 홀딩스에 의하면 4000ppi 패널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올레도스 쪽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인데요. 이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공정 장비를 준비 중에 있는데 마이크로 OLED 전체 공정 장비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글로벌 IT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 APS 홀딩스는 삼성향인데 글로벌 IT 기업들하고 지금 뭐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는 그쪽에서 또 수주 이야기만 나온다면은 주가는 또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XR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가장 세계 최초로 먼저 개발이 돼 있고 샘플까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APS 홀딩스는 제가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10,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뭐 수익 좀 나왔었고 또 올랐었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 좀 부근에 와 있는데 결국 XR 기기 핵심은 이 선명도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에서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이 돼서 내년 1분기까지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이 고점을 넘어서 4.0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3,3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가격은 13,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디서 체크해 볼 수 있는지요? 네, 제가 네이버 밴드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싹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오늘 봐야 될 종목들을 좀 정리해 놓고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동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제가 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빠서 오늘 내용을 깜빡했다,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밴드를 통해서 정리된 것들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